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운동 좀 하시나요? 뱃살 관리 어떻게 하세요? 물론 신의 축복으로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도 있죠. 여기 계시는 저만 뺀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나 오늘은 운동이 소재가 된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고 또 자동차를 많이 타는 현대인의 특성상 뱃살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도 대보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작가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지 않아요. 먼저 오늘의 책을 추천하신 분이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현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 쓰는 사람 원영진입니다. 네, 원 작가님은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뜻하는 바가 있으셔서 시나리오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책수다 첫 번째 손님으로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원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자, 요즘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글 쓰는 사람에게 이제 근황을 여쭤볼 때가 제일 힘든데요. 제일 바쁠 때가 글 쓸 때인데 지금 글을 때이고요. 또 타인들이 보기에 제일 한가해 보일 때가 또 글 쓸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글 쓰는 중이고,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언뜻 들으니까 원래 그 처음부터 시나리오로 출발하신 건 아니고 뮤지컬, 연극 뭐 등등 소설 여러 가지를 섭렵하셔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특색이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떤 면이 더 잘하고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제일 쓰고 싶은 건 여전히 소설이고요. 왜냐하면 글쓰기를 소설로 시작을 했고 소설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아마 한우물을 팔 능력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쓰다가 또 시나리오를 쓰고 또 연극을 올리고 뮤지컬을 올리고 계속 그 반복을 하면서 10여 년, 그 15년, 16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원래 고향처럼 느끼는 것이 이제 장르가 소설이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도달해야 될 지점도 아주 그 멋진 소설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나중에 꼭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독자를 확보해 두셨습니다. 네. 저거 최저 3명의 독자는 무서운 독자분이신데요. 네. 아, 그렇죠. 여러분, 그 해마다 42.195km 마라톤 완주를 하고 또 트라이슬론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아, 예. 원 작가님이 이 책을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추천하신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정말 작가로서 이렇게 굉장히 적절한 책을 추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추천하셨는지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제가 전공이 일문학이라서 그 일본 작가들에게 친숙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에 일단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접했었고 워낙에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이 책을 집어들게 된 동기는 책 표지를 펼치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 보여요. 소설가의 그 몸을 볼 수 있다는 게 흔치 않기 때문에 게다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의 그 상의를 보는 순간 이 책을 집었다가 하면 너무 이제 이상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소설가나 그런 창작자들의 그 창작품보다는 그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수필류를 좋아해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은 참 제가 많이 읽고 소설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이제 그 수필을 통해서 그 창작의 동기와 그다음에 일상의 그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창작품을 만들어내나 배울 수도 있고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 작가님이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또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쓰시면서 실제로 운동이나 뭐 그런 몸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는 게 있으세요? 스포츠나? 아, 예, 저는 그 조깅까지는 아니고 속보. 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속보 많이 하고요.
굉장히 바쁜 일이 아니고는 산책이나 속보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 전부터는 제가 훌라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오, 훌라 댄스. 야, 네. 훌라 댄스라는 게 어떤 건 그냥 뭐 기구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하와이 훌라. 네, 하와이 훌라 댄스인데 그것도 역시 제가 이제 너무 긴장되는 일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릴렉싱한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산 보고 속 보고 걷기인데 그거보다는 뭔가 좀 배우면서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춤을 접하게 되고 배우고 있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되셨으면 상당한 수준 아닐까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근데 하와이 훌라 댄스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와이. 언니 정말 좀 좋습니다. 참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성숙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떠세요? 그 운동 뭐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저기 하루키 씨처럼 저는 뭐 이분도 이렇게 소설책 읽으면은 저기 수영에 관한 얘기가 자주 나오길래 이 작가도 분명히 주인공이 수영을 항상 하는 걸로 봐서는 수영을 하겠구나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라톤까지 하는 줄은 몰랐었고요. 저 역시 수영으로 하고 있고 또 바쁘더라도 뭐 자유수영 가든지 수영하고 있어요. 그 수영 물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쪽 사이드로에서 저쪽 사이드로 참 계속 반복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재미없는 운동을 저렇게 지속적으로 혼자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수영하시는 분들한테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임 씨는 운동하세요? 저 부끄러운 순간인데요. 저는 그냥 많이 걷는 것 같아요. 평소 생활할 때 그냥, 일상에서? 일상에서 걷기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걷는 거 말고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내가 나를 극한까지 몰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삶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퍼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나 해봐야겠다. 참 좋은 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하루키 책을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읽은 건 아니고 책이 워낙 다작이기도 하고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성숙 씨하고 정임 씨는 하루키 책 좀 읽으셨잖아요. 좋아하세요? 아니면 소설을 하루키를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고 하루키 소설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소설을 좋아하면 작가도 좋아하게 돼요, 언니. 제 같은 경우 대학 시절에 상실의 시대를 읽었었는데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공감했었고요. 밤새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또 누구는 뭐 상실의 시대 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재밌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중간중간에 하루키 책은 즐겨 읽었었고 저희들 독서 토론할 때도 한 2번 정도 다뤘었었죠. 네. 뭐 저기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떠난 술랭강 그 네. 책이랑 여자 없는 남자라는 책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이 다자키 나오는 그 작품에서는 상실의 시대보다 그의 주인공보다 조금 더 행동하는 주인공이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오늘 마라톤 얘기에서도 나왔듯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봤던 여자 없는 남자에서 제가 느껴지는 주인공 내지는 작가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은 마라톤에서 하루키가 얘기한 거랑 약간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네, 우리 정임 씨는 하루키 소설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냐 물으면 중간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하루키 소설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몇 권 안 봤기도 하고 최근에 본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뭐 그가 순리에 떠난 애를 봤는데요. 그 스크루와 4명의 절친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세계적인 작가인데 이렇게 하면서 읽긴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감동이 와닿진 않았는데 사실 오늘 이 책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에세이를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할까? 라는 그런 답을 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가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으로서 매력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저랑은 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소설을 제가 한창 그 감수성이 네. 예민할 때를 좀 저는 약간 지난 세대예요. 사실은 우리 원 작가님은 워낙 그 작가적으로서의 감수성이 있으니까 일찍 좋아하신 것 같고 저는 그 한창 볼 때가 좀 지나서 그때 막 하루키가 막 나와서 도대체 그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지는 않는 재밌기는 하는데 공감이 이런 소설을 꼭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 올드 세대인 셈이죠. 그런데 하루키를 책을 읽으면 정말 일본 사람 같다. 특징이 하루키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인의 전형에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작가로서의 하루키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안 만나고 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원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죠. 일본인이니까 당연히 외국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그 본인의 그 정체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일단 그 달리기도 하지만 하루키의 일상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오전 5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작업을 해요. 감동적이다. 네, 그래서 5시간 작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이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은 그 동네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 분위기를 좋아한대요. 뭐냐면 그때는 다 직장인들은 이제 회사에 나가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동네 밥집에서 그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런 패턴이 보기에는 굉장히 일본스럽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그 소설가의 그 삶에서 나온 특유의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작품이 호불호고 또 평에 그다지 좋지도 않은 평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신의 그 직업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그 철저한 자세 이런 거는 제가 아직도 여전히 배우고 싶고 또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런 거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보고 하루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고 난 소감을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원 작가님은 좀 각별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거랑 뭐 연관선상이긴 하겠지만 이 1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접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셨을 때 어떤 이렇게 달라진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작가로서의 어떤 그 동안에 이제 한 10년 동안 쭉 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작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책 자체를 그때 감동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던지요. 이 책을 한 거의 12년 전에 접했고요. 그때는 제가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이 글 쓰는 것에서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는 그 욕심만 가득했었을 때인데 그때 10년 전에 보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다른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쓰기도 바쁠 텐데 그럴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은 했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이제 오늘 이 팟캐스트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거를 들춰봤어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제가 줄을 그어놨던 부분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긴 글을 쓰기 위해서 왜 마라톤이라는 그 힘든 그 종목의 스포츠를 택했으며 그리고 그 마라톤과 글쓰기의 그 연관성이 어떻게 그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제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 이 책을 잘 선택했고 다시 한번 더 중간중간 살면서 펼쳐봐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자극을 받은 게 그래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또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이 그 창작의 건강함과도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거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키처럼 이렇게
뭔가를 끝까지 밀어보고 해서 어떤 성취감이나 아니면 그 살아있다는 느낌이나 이런 거를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책을 읽고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상실의 시대 그 무렵에 이 자르기 작가 책을 읽었을 때는 그게 뭐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냥 공감은 되는데 왜 공감되는지는 몰랐었고, 그러고 나서 또 뭐 한두 권 읽고 저희들이 독서 토론할 때도 읽고 그 이후에도 읽고 중간중간에 수필집도 읽고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게 자기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작가이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이렇게 작품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자전적 소설을 피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참 많았었어요. 모든 주인공들 속에서 보면서 관조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화나는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근데 관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웠고요. 또 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관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었고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작가가 언급했듯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마라톤 할 때 초가 어쩔 수 없이 뒤로 간다. 그리고 글 쓰는 작가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젊을 때 한탕하고 나중에는 창의력이 떨어지는 작가들 아니면 꾸준한 작가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스스로 하루키 작품을 읽었을 때는 예전만큼의 어떤 신선함은 없어요. 요즘 최근작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이렇다는 걸 본인이 알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거. 길 끝까지 가겠다는 거, 작가 길을 가겠다는 거 마라톤을 하듯이 그렇듯이 저 또한 제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에 젊은 날의 그 신선함은 제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를 계속 그 상황에서 계속 제가 생각한 바를 끌고 가야 되겠다. 꾸준히 해야 되겠다. 슬퍼져요. 신선함을 가질 수 없는. 그 대신 능력이 생겨요. 다른 능력 언니. 더불어 내공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임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소설가 하루키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은 몇 권 안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적은데요. 이 책을 읽고 하루키라는 사람이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많은 독자를 거느린 그 작가의 면모를 확인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 자기가 이제 가게를 운영할 때 10명의 손님이 있으면 그 모두를 다 만족시키진 않는다. 대신 자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손님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상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조용히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네. 제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명만 오면 거의 많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분의 관점은 그 한 명을 잘 관리하면 그런 한 명이 늘어난다는 거 저도 그게 참 공감했었어요. 네. 그때가 대학을 막 졸업했을 그 젊은 나이였기 네. 때문에 네.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그렇죠. 보통 네. 사람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선 당장 빨리 나가서 운동해야지 이 생각. 맞아요. 저희 이거 막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앱이랑 연결돼가지고 네. 운동 체크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실제로 얼마나- 뛰었어요? 어제 14,000보 이상 걸었습니다. 성공했네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해라. 요즘 건강에 관련된 책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맞죠. 운동에 관한 네. 책도 많고 뭘 먹어라, 뭘 해라 이런 책들 많은데 그 책을 보고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나한테는 잘 안 맞아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하루키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다. 맞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나도 운동해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준다는 그래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에세이지만 정말 소설을 쓰던 그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는 것 같고 네. 어차피 한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소설을 읽듯이 에세이도 재밌게 읽어지더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맛보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책 안에서 책이 이런 분위기다. 이런 그 여러분들의 이제 중요하게 재밌게 읽었던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군데씩 살짝 발췌해서 우리 안진순대 정임 씨부터 네. 네. 그 하루키는 아침 5시 전에 일어나고 밤 10시 전에 자는 규칙을 지켜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는 나빠지지만 독자와의 교류는 좋아지고 소설가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순번을 매기는 것이다. 어느 나이까지 그와 같은 시스템을 자기 안에 확실하게 확립해 놓지 않으면 인생은 초점을 잃고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제 인생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네. 그 아드님들 열심히 잘 키우고 네.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원 작가님. 네. 저는 아예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 제가 또 글을 쓰는 창작을 하다 보니 그 창작하고 관련된 그 부분에서 많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읽어봐도 되죠? 네. 소설을 쓴다는 것이 불건전한 작업이라는 주장에 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싶다. 우리가 소설을 쓰려고 할 때 문장을 사용해 이야기를 꾸며 나가려고 할 때는 인간 존재 근본에 있는 독서와 같은 것이 좋든 싫든 추출되어 표면으로 나온다. 작가는 다소간 그런 독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위험을 인지해서 솜씨 좋게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독서가 게재되지 않고 참된 의미의 창조 행위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저 독서라는 말에 왜 꽂혔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창작자들은 특히 이제 소설을 쓰거나 이런 그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독서라는 부분이 독서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왜 글을 써요? 왜 그 글쓰기를 시작했어요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 분노, 또 열등감, 또 뭔가 불행감 뭐 그런 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많았던 사춘기를 지났던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하루키 이 글에서는 독서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풀어낼 어떤 방법이 그 사람에게는 글쓰기였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독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건데 이 하루키가 말하는 거는 정신의 건강과 더불어 육체의 건강인데 우리가 심신은 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하루키가 말하는 거는 결국 그 독서를 다루고 건강하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잘 다스려서 몸이 건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일찍부터 그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인생 후반에 가서 이 좋은 작품을 못 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런 독서를 잘 관리할 때 본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의 시점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반에 가서는 젊었을 때 그 영광을 가지고 그냥 누릴 뿐이지 더 이상 창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그 문장도 나오는데 그 문장과 이 사람이 이런 생각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저는 책에서 한 단락을 그냥 재미있어서 한 단락 읽어볼게요. 그렇지. 어떤 종류의 프로세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어느 모로나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요한 반복에 의해 자신을 변형시키고 혹은 일그러뜨려서 그 프로세스를 자기의 인격의 일부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아,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그렇게 10km 이상을 달리기를 하는데 내 몸이 저항을 한다는 거죠. 힘들다. 나 이제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렇게 할 때도 그것을 무한 반복해서 몸이 그걸 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힘들어도 나는 운동을 해야 돼라고 몸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 생각하면 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작업도 그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해봤어요. 성수 씨. 제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정도가 재밌었었는데 재밌거나 마음에 와닿았는데 여기 작품 속에 보면 18 till I die라고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죽을 때까지 18 이런데 처음에는 욕의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18 이랬나 싶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일본에서도 18이 욕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청춘의 나이, 청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자는 의미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카톡 프로필에 이거 문구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 괜찮은데요. 네. 우리 카톡 프로필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 네, 혹시 우리 어렵게 오신 바쁜 시간 내주신 원 작가님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궁금하고요. 또 2번째는 작가로 살고 계신데요. 작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좋아하는 책은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책을 여러 권 사놓고 끝까지 잘 안 보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막 좀 들춰보시는. 네. 그래서 좀 죄송은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글 쓰면서 보고 있는 게 누구죠? 사피엔스.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금 짬짬이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창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리프레시하게 좀 그럴 때는 좀 다른 책을 읽거든요. 인문학 책이나 이런 걸 읽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그 책이고 또 저는 실용서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인문학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딱 이 책은 나의 인생의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독서서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작가로 살고 계시는데 예. 작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나름 어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요즘 제가 이제 또 강의를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처음에 이 글을 쓰겠다고 했었을 때 이제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글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직장인처럼 직업으로서의 글쓰기를 하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쓰고 내가 어떤 위대한 작품을 남기기 전까지는 나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런 거는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성격이 워낙에 조급하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뭔가 계속 내가 성실하게 쓰다 보면 어떤 직업인처럼 또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또 혹시라도 창작을 하겠다 또는 글쓰기나 이런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워낙에 어려운 길이고 또 그냥 뭐 조금 써서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생활이 가능한 쪽도 아니고 그렇다면 많이 쓰고 열심히 쓸 수 있는 길들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예,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소박했나요? 아니요.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쓰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질문 있어요. 예. 최근에 시나리오 각색하신 작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탈고했는데 궁합이라고요. 올해 개봉에 앞두고 있고 이승기 씨와 심은경 씨 우와. 주연인데 각색을 했습니다. 네. 최근 아마 이제 제일 확정된 거는 그것이고 네. 또 다른 것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그러면 이승기가 잘 생겼나요? 네, 촬영 현장 갔었는데 네. 분위기가 궁금해요. 네. 그냥 1박 2일 때랑 똑같은데요. 예, 똑같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 예.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군대 가 있잖아요. 용산에 갔다가 이승기 일병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이승기다 그러니까 이승기가
모자 벗어가지고 이 뭐 인사를 해줬다나 손 인사를 해줬다 그러면서 네.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우리 원 작가님이 좀 있으면 그 각색한 작품이 나올 텐데 근데 원 작가님 그 전에 쓰셨던 작품이랑 지금 궁합은 사실 사극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극이요. 원래 각본이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쉬웠어요. 사극은 좀 준비를 많이 해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원 안에 많은 그 정보와 스토리가 있었기 있어. 때문에 각색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네. 로맨틱 코미디도 많이 하시죠? 네, 거의 뭐 영화사랑 계약을 하는 게 거의 로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삶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데 그게 예. 가능한가요? 저 무슨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수녀에게 막 수녀가 무슨 사랑을 할 줄 아냐 이랬더니 원래 사탕이 먹어보지 않아도 단 거는 안다. 그 대사가 있거든요. 예, 그것처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로맨스에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막 이렇게 막 상상력 펼칠 수 있지 펼쳐서.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태양 후예의 그 달달한 예, 대사들이 사실 다 경험으로 나온 대사들은 아닐 테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키는 1995년에 작가로서 글쓰기에서 어떤 전환기에 좀 들어갔다고 해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옴진리교가 그 가스 테러를 지하철에서 했던 저도 그 기억이 뉴스를 나요. 봤던 예, 기억이 나죠. 워낙 큰 사건이라서 그런 사건을 겪고 또 한신 대지진을 겪어서 그 현실이 너무나 참혹해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과 갇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던 그런 글쓰기가 약간은 전혀는 아까도 뭐 얘기하시던 것처럼 다는 아니지만 약간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게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숙해 갈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의식의 각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저작의 방향이나 생애 경험이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일찍 결혼하고 또 아이도 일찍 낳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글쓰기를 위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은 축소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책 읽기를 통한 간접 경험, 그 다음에 아침에 저는 한 2시간 정도를 인터넷 기사부터 해서 종이신문까지 다 기사를 많이 탐독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떤 힌트나 또 어떤 이 글쓰기 아이템이 될 것 같은 거 꼭 링크를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고요. 경험의 전부인 것 같고 또는 특이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관찰해서 또 그런 또 그 창작의 아이디어를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면서 제가 무슨 경험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소설가를 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경험은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상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이제 소음 때문에라는 그 중편으로 일단 입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제가 CJ의 그 위안부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위안부 시나리오 공모전에 제가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독 신춘 문예에서 제가 희곡으로 당선된 그 가족 신문이라는 가족 사진이라는 것도 그런 수상을 했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는 가정 폭력에 관한 문제, 또 그 가족 사진이라는 것은 일그러진 그 노후, 일그러진 그 어머니상에 대한 어떤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아닌 삐뚤어진 가정에 대한 어떤 단상. 그 다음에 위안부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뼈아픈 역사에 관한 그런 건데. 그런 쪽으로 내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될까라고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제가 힌트를 얻자면 조앤 롤링이 그 하버드 대학 그 졸업 연설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상상을
능력의 원천이다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거에서 공감을 잘하나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유를 대자면 그런 것 같아서 좀 친구들 사이에서는 오지랖도 넓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면 같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오버한다 그러죠. 누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 같이 막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컨트롤을 해요. 너무 힘든 사람, 너무 슬픈 사람을 맞아요. 만나면 거기에서 제가 벗어나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좀 창작의 어떤 원천이 생기고 또 그런 위안부의 그 시나리오까지 쓰게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앞으로도 우리 원 작가님이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너무 딱딱해지고 금방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훌륭한 작품으로 많이 남겨주셔서 또 혹은 영화로 또 우리가 보게 되거나 책으로 읽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원 작가님을 많이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키는 이 책에서 마라톤과 트라이슬런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끊임없이 근육을 키우고 또 몸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들은 출퇴근에 시달리고 또 지루한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불평을 하면 안 되지 라면서 스스로를 달랬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활인으로서 날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또 내 삶을 비관도 지나친 긍정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의 삶도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책으로 만날까요? 재밌는 여러분? 책. 네, 재밌는 책.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다시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